어머, 서령아, 얼마만이야. 동창회에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직도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못 벗어난 거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숙. 학창 시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녀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달콤한 목소리 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자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는 그녀를 보며 서령은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순간 갑작스레 들려온 경례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서령의 숨겨진 정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한 날 윤서령 소장의 서재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단장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초대장을 꺼내 들었죠. 25번째 고등학교 동창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윤서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5년이 지났구나. 책상 위에 놓인 군무를 바라보며 윤서령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도서관으로 달려가던 발걸음,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수군거림까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윤서령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두 잔의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섰어요. 그는 윤서령의 고민이 깃든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죠. 동창회 고민하는 거야? 윤서령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할 옛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시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태준 씨, 내가 굳이 가야 할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날 여전히. 말을 끝맺지 못하는 윤서령의 어깨를 강태준이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당신은 윤서령이잖아. 특전사령부 소장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당신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면 돼. 남편의 다정한 응원에 윤서령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 당신은 늘 그래왔잖아. 이틀 후 동창의 날이 밝았어요. 윤서령은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눈빛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동차 키를 집어들며 그녀는 남편의 말을 되새겼어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주눅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그녀는 특전사령부를 이끄는 소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길, 윤서령의 머릿속에는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했던 교복,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던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특히 민지숙과 그 무리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윤서령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해. 연회장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죠. 윤서령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미소를 지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주눅 들지 않을 만큼 강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윤서령을 향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검은 원피스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품격을 풍겼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 시계를 향하는 것을 느꼈죠. 평범한 가죽 시계였습니다. 그들이 착용한 화려한 명품 시계와는 달랐어요. 어머, 서령아, 얼마나 오랜만이야. 민지숙이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윤서령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쳤죠. 윤서령은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어요. 민지숙,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민지숙의 뒤로는 화려한 주얼리를 한 다른 동창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어딘가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서령은 그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선에 상처받기엔 그녀는 너무나 단단해졌으니까요. 동창회장 한쪽에서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는 무리가 보였어요. 그중 몇몇은 윤서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윤서령은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죠. 걸음걸이 하나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서령아,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직도 직장 다녀? 정혜진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불행한 일인 양 말하는 억양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턱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응,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윤서령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자 정혜진이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남편이 어지간히 힘들게 하나 보다. 그쵸? 그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정혜진의 남편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에 일 그만뒀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게 해주는 게 남편 역할 아니겠습니까? 윤서령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기엔 그녀는 너무 많은 전장을 경험했으니까요. 내 경우는 좀 달라. 일이 내 삶의 일부라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정혜진의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윤서령은 그가 자신의 대답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식사 시간 윤서령은 한적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령이 아직도 저렇게 사나 봐. 옷도 그렇고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다닌대. 진짜 변한 게 없네. 윤서령의 귀에 민지숙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가슴 한켠이 조금 아팠지만 그녀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25해 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남편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면 있어도 별 볼 일 없나 보지? 우리 남편들처럼 능력 있으면 진작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다른 동창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윤서령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난했던 그 시절의 불쌍한 아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여자의 성공이란 얼마나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느냐에 달린 것이었죠. 윤서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자, 윤서령. 넌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서령이 그러고 보니 뭐하고 사는지 말 안 했네.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박소영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윤서령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어. 이 말에 박소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더 화려한 직업을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아, 그럼 교수야? 그럼 왜 너는 아직도 이래? 남편이 교수면 꽤 괜찮게 벌 텐데. 그 말에 또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령은 담담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저녁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도 그랬어요. 화려한 시계와 고급 정장으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죠. 특히 동창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서령이 옷차림 봤어? 저런 검소한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안 벌어다 주는지 알 수 있지. 맞아. 그 시계도 몇 년째 같은 거 차고 다니더라. 남편이 대학 강사라며? 돈 많이 못 벌겠네. 그래서 저러고 다니나 봐. 윤서령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단단한 강철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아픔을 견딜 줄 아는 강인함이 있었을 뿐이죠. 역시 이곳에 올 필요 없었어. 윤서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으니까요. 그녀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동창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연회장 한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윤서령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정혜진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죠. 그의 숨결에서 돌아오는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령 씨 맞죠? 아내가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롱이 서려 있었어요. 윤서령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윤서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뿐이었죠. 윤서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특전사 훈련 중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했어요. 당신의 기준으로 제가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윤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윤서령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가슴속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때 주변 테이블에서 동창들이 옛날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윤서령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죠. 그들은 윤서령의 가난했던 과거와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상을 받았을 때조차 비웃었던 기억들을 들추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령은 와인 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특전사 사령부에서 부하들을 이끌 때의 그 단단한 마음가짐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령, 박소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윤서령에게 쏠렸어요. 우리 얘기 듣고 있었어? 그때 그 일화, 너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매일 빵 하나로 때우던 거. 그거 다들 기억난대. 연회장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윤서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박소영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맞아. 난 빵 하나로 점심을 해결했어.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윤서령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는 그때도 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연회장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당당함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민지숙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이, 서령아.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윤서령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다만 지금도 너희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걸 보니 조금 아쉬울 뿐이야. 그 순간 정혜진의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났어요. 듣자 하니 서령 씨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윤서령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장이란 게 꼭 외적인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마음의 단단함, 타인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혜진의 남편은 뭐라 받아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내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어딘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죠. 윤서령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서령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윤서령의 당당함 앞에 그들의 조롱은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자존감은 그 어떤 말로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으니까요. 윤서령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늦게까지 있을 필요 없어. 피곤하면 일찍 들어와도 돼. 윤서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곧 끝날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윤서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자리를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죠. 그녀는 천천히 다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동창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찰나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윤서령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편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동창들의 남편들이었어요. 뒤늦게 사진 촬영을 위해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그중 3명의 남성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스포츠 코트에 각 잡힌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곧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과 확연히 구분됐죠. 윤서령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 남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윤서령을 한눈에 알아본 듯 했어요. 민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여기야, 여보. 우리 테이블이야. 하지만 민지숙의 남편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윤서령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손이 이마를 향해 올라갔어요. 완벽한 경례였죠. 육군 소장 윤서령 사령관님, 충성.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머지 2명의 남성도 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육군 준장 김준호입니다. 민지숙의 남편이 윤서령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윤서령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특전사 출신 김준호 준장, 그녀의 부하였던 장교였죠.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어요.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특전사령부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표정이었죠.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윤서령과 3명의 남성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특히 방금 전까지 윤서령을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민지숙은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령이가 소장이라고? 박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윤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와 지금 눈앞에 당당한 군 장성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어요. 이어서 다른 남성도 윤서령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장님, 육군 준장 박태호입니다. 사령관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진은 입을 약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서령과 군인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3번째 남성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준장 이상우입니다. 사령관님, 특전사에서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윤서령은 그들의 경례에 가볍게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그녀가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의 존재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정혜진의 남편은 어버버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서령과 3명의 준장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왜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지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윤서령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서령이한테 그렇게... 김준호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당신 친구가 우리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셔. 육군 소장님이야. 그의 말에 민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장성 계급 중 2번째 계급. 그것도 여군으로서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옛 친구라는 사실이 민지숙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연회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령에게 향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윤서령만이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가운데에서 특전사 장군들의 경례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육군 소장 윤서령 사령관님, 충성. 그 소리가 연회장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놀라서 와인 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어요. 동창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윤서령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채 굳어버렸어요. 민지숙의 남편 김준호 준장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취한 채 윤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령은 차분하게 경례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조용하고 가난했던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준장님들,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니까요. 윤서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명의 준장들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공식적이었어요. 민지숙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서령이가 정말 내 상관이야? 김준호는 여전히 윤서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시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셔. 나보다 2계급이나 높으신 분이야. 그 말에 민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윤서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왔어요. 동창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했고 심지어 한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거의 납작 엎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정혜진과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속삭였습니다. 맙소사, 서령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연회장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인 듯 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윤서령의 당당한 자태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장들에게 다가갔어요. 준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네요. 김준호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어요. 사령관님, 저희는 아내들의 동창회라 사진 촬영 때만 참석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지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공손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그 대상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옛 친구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태호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육군 준장 박태호입니다. 장군님, 평소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장군님의 지휘 아래 복무하게 된 것은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윤서령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상우 준장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육군 준장 이상우입니다. 장군님, 제가 특전사 훈련을 받을 때 장군님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 군 생활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서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군 생활 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조용하고 소심했던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 장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남편들조차 그녀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동창의 남편이었어요. 그가 와인 잔을 들고 지나가듯 던진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서령 씨께 장군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 말의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다가 다시 윤서령에게로 돌아왔어요. 윤서령의 표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동창회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윤서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호칭은 괜찮습니다. 전 여전히 서령이니까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라 친구들의 만남의 자리니까요. 그녀의 말에 연회장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윤서령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그녀를 비웃었던 동창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준장들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공식적이었어요. 군인으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겠죠.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어요. 특히 민지숙, 정혜진, 박소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까지. 사회자가 어색한 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윤서령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령은 천천히 사진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다들 어서 오세요. 추억을 남겨야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민지숙의 얼굴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서령이한테 방금 전에. 김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든 윤 소장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의 말에 민지숙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3명의 준장들은 계속해서 윤서령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윤서령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한때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의 남편들조차 경외하는 군 장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윤서령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서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회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서령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그녀를 지나치고 더 성공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서령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담담하게 응대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며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 왔었죠. 서령아, 정말 대단하다. 우린 전혀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너였다니.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한번 만나자. 연이은 찬사와 친밀함을 가장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서령은 적당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갈 시간이었죠.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었길 바라. 윤서령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민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교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서령아,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서령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숙의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부끄러움? 후회?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일까요? 윤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밖에서 얘기할까?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어요. 민지숙은 무언가 말하려다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윤서령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기다렸어요. 윤 장군. 민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서령아 대신 윤 장군이라고 부른 것이 무척 어색하게 들렸어요. 윤서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서령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민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아니야, 넌 정말 대단해졌으니까. 그냥 서령이라고 부르기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윤서령을 바라보았어요. 윤 장군, 남편한테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고만 해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윤서령은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지숙은 남편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학창 시절에 윤서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윤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그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민지숙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넌 늘 당당했어. 아무리 우리가 무심코 상처 줘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멋진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윤서령은 민지숙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어쩌면 진짜 후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남편 앞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여우의 눈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적어도 그녀가 사과의 말을 건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의 빛을 따라 걷는 법이야. 윤서령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지나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고요함만이 있었죠. 민지숙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였어요. 비록 그것이 완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윤서령의 존재 앞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령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윤서령은 그런 민지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죠.
윤서령은 민지숙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 앞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아니면 윤서령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윤서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냉소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과 평온함만이 있었죠. 민지숙은 고개를 들고 윤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윤서령의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민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윤서령 사이의 깊은 간극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윤서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거지. 그 말에 민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 잔해. 민지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윤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연락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해 전에 그 교실에서 시작된 복잡한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상처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윤서령은 민지숙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그녀의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민지숙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으니까요. 윤서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기 전 윤서령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창들 몇몇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서령은 운전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동창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특전사령부의 소장이 아닌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나는 한 사람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특히 특전사 출신 준장들은 여전히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령은 그런 그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모두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윤서령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을 테니까요. 윤서령은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 순간 그녀가 남겨야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25해 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담은 말을 우리 모두 참 많이 변했네. 윤서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날 교실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아?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어렸어요.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을 거야. 윤서령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아 이기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용기가야말로 진짜 강한 삶이지.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과 그 남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과 어쩌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민지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윤서령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을 테니까요. 과거에 그녀가 얼마나 타인을 밟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는지,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정혜진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마도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윤서령은 그런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깨달음의 빛이 스쳤어요. 윤서령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녀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존경과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윤서령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호텔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무거운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윤서령의 눈빛이 평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